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. 이규호의 유명인 사주분석.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교도소를 갔다 온 연예인들에 대한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. 연예인들이 이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인데, 이분들이 교도소를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. 연예인들은 숫자도 많으니까 뭐 그 중에 교도소를 갔다 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자기가 연예 활동을 할 때 갔다 온 분들도 있고, 아니면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뭐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 세 분인데요. 이 세 분의 그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연유로 해서 교도소까지 가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영화배우인 안내상 씨입니다. 이 안내상 씨는 참 개성 있는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인데, 이분이 88년도니까 그때가 서울올림픽 할 때죠. 그때가 무진년인데 광주,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그 당시 광주광역시죠. 그때의 그 미 문화원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분도 참 간이 큰 분이에요. 지금 이분이 64년생이니까 나이가 58살,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60이 되시는 분인데, 젊었을 때. 그러니까, 저보다 이분이 지금 64년생이면은 5살이 많으니까, 그때 한 25살 된 거죠? 25살 나이에 시한폭탄을 갖다가 강주 미문화원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설치 미숙으로 해갖고 다행스럽게 폭발이 안 됐다 그래요.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만약에 폭발이 됐으면 그 안에 있던 사람도 엄청 많이 다쳤을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설치를 하고 또 자수를 했는데 8개월 동안 교도소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재판하고 뭐 그러는 중에 계속 교도소에 있었는데,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치소죠.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 풀려났다 그래요. 이 시한폭탄까지 설치했는데 결국은 그 나중에 풀려났습니다. 그래서 그 풀려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, 이걸 뭐 군부대에서 탈취했을 리도 없고 자기가 만들었겠죠. 그러니까 사제 시한폭탄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폭파까지 되지는 않았으니까, 그래서 그냥 풀려나온 것 같습니다. 집행유예니까 정가는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스에도 떠들썩하고 그랬는데, 이분이 그 영화배우 안내상 씨입니다. 이 안내상 씨가 이런 경력도 있구나 하고 아시던 분은 알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놀라셨을 텐데,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, 보통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. 갑진년, 병자월, 무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오행의 구성도 좋아요. 3주 안에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있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라면 14살서부터 23살까지, 이때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한창 데모하고 그럴 때잖아요. 이때가 지지가 이제 인신충이 되고, 그리고 기묘대운에 들어서면서 이런 일을 벌렸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지지가 삼합이 되는데요. 삼합이 되면서 재성운이 매우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사주에서 사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은 오행이 있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균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가 삼합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수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런데 수기운이 재성운이잖아요. 그러면 가장 많은 오행이 이 사람의 인생 방향을 설정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내상 씨 같은 경우는 돈 버는 걸로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봐야죠.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윤 추구, 이것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 당시에는 물론 학교 다닐 때였지만 그 또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. 연세대 신학대학을 다녔는데, 이런 사람이 이제 사제폭탄을 그 미 문화원에 설치를 했습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터지지 않았지만 성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
폭탄을 설치해갖고 뭐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좀 불우하게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안내상 씨 연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과거 경력을 보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. 이분은 김정남 씨로요. 음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터보에서 김종국 씨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. 그럼 터보가 아마 90년대에 활동했던 그 김종국 씨가 주축이 된 그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세거든요. 올해 50세란 말이에요. 그 당시에 그 김종국 씨와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던 분이 그 터보의 김정남 씨였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뭐 그러다가 2008년도니까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. 이분이 지금이 2021년도니까 13년 전이니까 30대란 말이에요. 그때 정유대원 무자년에 졸음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제대로 운전을 안 하고 그 졸음운전을 해갖고 보행자가 사망을 했어요.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해갖고 8개월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 복역을 했다고 합니다. 고의,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런 고의를 갖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실이잖아요. 과실일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은 지지만 대개 형사처벌은 잘 주질 않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요 건수가 워낙 많아갖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구속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.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줬잖아요. 합의를 안 해줘서 이분이 그 8개월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고 그러면 대부분 형을 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데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. 그 사람이 뭐 범죄자에게 뭐 칼로 찔려서 죽었든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든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그게 고의냐 과실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 가해자가 받는 그 형벌은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. 어쨌든 김정남 씨가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을 똑바로 못한 거잖아요. 거기에 따른 그 결과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도 큰 잘못을 했다고 봐야죠. 그렇게 졸리고 그러면 운전하지 말고 집에서 자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졸음운전으로 해갖고 그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신해년 신축월 을묘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일간인 을목이 관성에 의해서 신금에 의해서 강하게 충을 받는 사주입니다. 이 신금이 또 두 개가 있으니까 쌍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대운이 사건이 발생한 대운이 지지가 이렇게 묘유충이 되는 지지충이 발생하는 그런 운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 원국 자체도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극을 당하고 있는데 쌍충을 당하고 있는데 대운이 안 좋을 때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. 교통사고도 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졸음운전을 해서 이 안타까운 생명이 그 한 명이 이제 죽었고,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제 원통하니까 합의를 안 해줬겠죠. 그래서 8개월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. 그리고 그때 충격으로 인해 갖고 그 이후로 활동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안내상 씨하고 김정남 씨하고 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그런데 안내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젊을 때니까,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그 사람들이 과격하게 데모도 많이 했고, 그리고 그때 데모한 경력으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이 김정남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기가 졸음운전을 했든 뭘 했든 과실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좀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방송인 조영기 씨입니다. 이 조영기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예전에 그 이경규 씨하고 일요일 밤에 대행진 뭐 이런 데 나와갖고 아주 감초 연기도 하고 인기 있는 개그맨, 배우 뭐 이렇게 봐야겠죠.
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저질렀던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지금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90년대 이때 이런 살인이라고 볼 수 있죠. 시체까지 유기했으니까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방송 활동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SNS가 발달되면서 이분의 과거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연애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봐야겠죠. 91년도 신민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지지에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축술 및 사명살이 되는 해에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 보행자를 사망하는 사고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엄청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가 보행자를 죽였어요. 그런데 그 시체를 다른 곳에 치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차 타고 또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시체 유기잖아요. 내가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다쳤으면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든가 경찰에 신고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시체를 딴 데로 옮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차 타고 이제 딴 데로 가서 차 안에서 잔 거예요.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그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 주변을 찾아가지고 조영기 씨를 잡았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5년 선고를 받았는데요. 2년도 안 돼가지고 가석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 5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물론 양심수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2년도 안 살고 석방을 시켰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송 활동을 오랫동안 계속 한 거예요. 그것도 이제 1, 2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2010년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방송을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분은 무술년 임수를 을축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토기운이 4개나 되는데 지지에 축술 형살이 축토하고 술토하고 지지가 전부 이 3개가 다 화개살 축술 형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미토가 들어오는 때 조심해야죠. 제가 축술 및 사명살이 가장 안 좋은 때라고 했잖아요. 이 미토가 들어오는 때 결국 큰 사고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영기 씨를 방송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. 예전에 방송에서 나올 때는 참 개성있고 좋은 배우였는데 이런 사건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게 이제 딱 밝혀지니까 이 팬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영기 씨에 의해서 사망한 그 젊은 여성 명복을 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를 갔다 온 연예인 3분에 대해서 제가 사주를 살펴봤습니다.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이런 연예인 사건 사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. 이런 연예인 사건 사고를 주제로 해갖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